나를 결과적으로 잘 돌보는 사람이 타인도 잘 돌볼 수 있다. 삶의 비극은 고통이 아니라 기회를 놓친 것이다. 내가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온 기회인 거예요. 번아웃도 어떤 사람이 헤어나지 못하냐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왜 질문하지 않는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해결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코칭은 뭐냐면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묻는 거예요. 묻는 거. 질문할 수 있는 힘이 코칭이에요. 제가 이걸 왜 질문할 수 있는 힘이라고 얘기하냐면 질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각을 저는 자기 이해 역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역량. 역량은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있는 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고 이 변화에서 코칭을 현장에 적용할 때 비로소 질문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코칭은 질문이에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 질문은 자각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이 프로세스를 선생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저렇게 끌어줘야 하는 것이 나를 소진시키고 내가 힘든 게 아닌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저는 오늘 코칭 리더십을 얘기했지만 핵심은 선생님들께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내가 나를 어떻게 돌보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도 내가 프리셉터니까 누군가를 끌어준다라고 생각하면 그 말 자체에서부터 오는 중압감 때문에 앞으로 가지 못해요. 같이 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같이 가려면 내가 나를 잘 돌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결과적으로 잘 돌보는 사람이 타인도 잘 돌볼 수 있다라는 그 일관된 명제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증상들이 바로 이 무기력, 우울감, 번아웃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제가 슬프게도 번아웃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간호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가장 적확하게 맞는 조건들인 거예요. 업무 과중. 지금 간호사들 이직률이 높아요. 특히 신규 간호사들 이직률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사하면 50%입니다. 대학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병원 간호관리자들 교육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간호관리자들이 제가 이제 교육 중간에 점심 먹으면서 선생님은 어떤 삶을 꿈꾸세요?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한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사직서를 안 받아보는 날을 꿈꾼대요. 매일 자기 책상에 올라오는 사직서들.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거. 이 프리셉터도 마찬가지죠. 왜 힘드냐 그랬을 때 내 할 일도 많은데 교육까지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업무 과다가 많으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라도 또 주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보상도 없어. 그리고 자기가 거기 어떤 일을 하면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거, 그리고 아무런 가치도 못 느끼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이런 가치를 못 느끼면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에 의해서 번아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번아웃이나 무기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럼 뭐가 문제냐. 자, 이렇게 느낀 만큼 자기의 이런 힘든 감정을 타인에게 다 발사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그래야지만이 상쇄가 되니까. 그리고 보통 이렇게 번아웃이 오면 굴로 들어가요. 나 혼자 있어버려요.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의식,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래야 돼. 이런 나에 대한 생각들이 과잉되면서 왜곡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그럼 이런 게 돼요. 예를 들면 감정 관리를 잘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분노 폭발. 요즘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분노 조절 장애라고요. 그런가요? 그러면 그렇게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세워놓은 나라는 사람은 굉장히 젠틀하고 멋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후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나하고 내가 하는 행동하고의 갭이 차이가 넓어지면서 나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자책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극단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다 그런 경우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결과적으로 타인하고의 연결. 그러니까 스님들이 프리셉터로서 프리셉티를 만나잖아요. 그 프리셉티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스님들이 결국은 면역력도 강화되고 창조의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아, 프리셉티는 나를 도와주러 온 존재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프리셉티가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온 존재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 존재라는 것을 알면 훨씬 더 관계가 편안해져요. 나를 알기 위해서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 성악가인데 그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내 감정이 매우 지금 떨린다 라고 자각하고 가는 사람과, 아이 뭐지 지금 감정이 뭐지? 아 지금 내가 노래 잘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이상한 느낌이 들지? 라고 생각하는 이 두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이 한 그룹에게 네 감정이 지금 일어나는 것은 떨리는 감정이기도 하지만 곧 설레는 감정이기도 해. 너의 뇌를 MRI로 찍어보면 네가 이렇게 이 떨리는 감정과 설레는 감정의 부위가 동시에 같은 부위가 활성화되어 있어. 그래서 네가 올라가서 떨릴 때 아 이거는 설레는 거야 라고 말을 해 라고 알려준 거예요. 한 그룹에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한 그룹에서 훨씬 더 무대에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노래를 한 이 심리학적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떨린다라는 감정을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외면하려고 하면 그 감정은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삶의 비극은 고통이 아니라 기회를 놓친 것이다. 스님들이 어떤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은 내가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온 기회인 거예요. 번아웃도 어떤 사람이 헤어나지 못하냐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 번아웃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지칠 때가 됐네. 좀 지치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나한테, 그래서 이 번아웃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결국은 회복 탄력성의 마인드셋이기도 합니다.